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2일이고요. 시작에 앞서서 계속 많은 말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경제TV의 주챔 콜콜콜이라는 프로그램명의 종목 상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 기존에 했었던 주챔콜이나 주식 챔피언쇼처럼 그 12시부터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고, 어저께는 이제 문현진 멘토님, 오늘은 김영구 멘토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좀 뜨거워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공지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저희가 이 주챔 콜콜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전화를 거셔가지고요, 그 종목이 채택이 돼서 저희 멘토님들과 상담이 진행이 되면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치킨 쿠폰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킨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멘토님이랑 연결돼도 상관없습니다. 연결이 되셨으면 치킨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02-3153-2641로 지금 전화를 계속해서 12시부터 1시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는 이번 주지만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1시 서울경제TV입니다. 서울경제TV에서 계속 여러분들 참여 독려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접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금요일날 나오니까 금요일날 혹시 저한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요쪽 밑에 부분, 뭐 제약바이오 쪽 말고 왜 제가 시장이 괜찮게 끝났냐, 미국 시장이 요 M7 종목들이 오랜만에 초록불을 좀 켜줬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 아마존, 애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저는 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지도 않을 것 같다. 그게 참 애매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처럼 이렇게 폭락은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미국 시간이죠.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에 이제 상호관세에 대해서 드디어 뚜껑이 열리고,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국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내일 시장이 열리기 전 새벽 5시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측은 대충 돼요. 예측은 대충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나오기 전에 원래 NCT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그 NCT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랑 미국과는 FTA 협상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이 뭐 비과세로 되거든요. 무관세예요. 무관세로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관세 중에서도 비관세 장벽이 있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배출 가스 규제 때문에 뭐 수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경우도 30개월 이상 된 소를 도축한 거는 또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지 않으면 너네 관세 때릴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 인터넷 망 사용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OTT,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는 미국 거잖아요. 그 미국 회사의 OTT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터넷 망에 대한 요금을 좀 부과하겠다라는 게 아직 법안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건드릴 수 있다. 그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자동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상호관세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두 번째, 뭐 소고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소고기, 그러니까 축산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거고, 세 번째, 인터넷망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2번과 3번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왜냐면 3번 인터넷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정이 뭐 개정돼가지고 수수료 망을 뭐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도 뭐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도 해결을 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너무
못 팔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 자동차들이 덩치가 크고 연비가 좋지 않고 좀 예쁘게 생기지 않아서 아무래도 외제차 하면은 독삼사라고 하죠. 독일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건 미국 자동차의 개인적인 경쟁률 차이지 좀 그건 억지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상대는 트럼프니까 이런 억지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번, 3번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요즘에 칩스법 얘기 나오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자동차랑 반도체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자동차와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교한다면 자동차가 훨씬 더 피해가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멘토님, 현대차가 그래도 미국에다 투자하면서 공장도 좀 지어가면서 좀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제철소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바이든 정부 때부터 미국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단은 자동차가 피해가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드는 게 뭐냐면 미국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3개나 있어요. 근데 반도체 쪽을 보자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파운드리하거나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GPU 쪽이고요. 구글은 마찬가지로 AI 쪽이고 아마존도 자체 칩은 있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는 CPU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더 복잡한 생태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엔비디아가 요즘에 이제 H20, 그 다음에 H100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블랙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만들어서 양산해가지고 세계에다가 갖다가 팔려면 무조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블랙웰 칩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는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칩이 꼭 들어가야 블랙웰이 돌아가는 거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중국에다 수출하는 H20이라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GPU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사람들이 이제 상호관세 나오기 전에 이 반도체도 피해가 갈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호관세라는 불확실성을 거치고 나면요.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생태계가 이래요. 우리나라가 없으면 미국도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대만이 없으면 TSMC가 없으면 미국의 엔비디아 블랙웰을 아무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동차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아예 미국에서 철수하더라도 미국은 GM, 포드, 테슬라가 있으니까 똑같은 자동차니까. 근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 돼버립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이 덩치가 엄청 커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 마이크론이 하나 있구나. 예, 마이크론이 가장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비슷한 업황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이 2위가 하이닉스, 그다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40% 가져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20%, 그 다음에 한 10% 채 안 되는 게 마이크론. 그러니까 마이크론 하나로는 엔비디아에 대응할 수 없고 뭐 인텔에 이렇게 칩을 납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마이크론을 제가 살짝 잊고 넘어갔네요. 얘기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와 이 반도체 칩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비중이 큰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장은 분석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내일 새벽에 상호관세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뚜껑이 열리게 된다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대응하면 돼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어차피 맞아야 할 거 빠르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시장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히 결말이 나와서 떨어지면은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일 상호관세가 나와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더 떨어져요. 그래서 2450포인트 나와요. 2450포인트에서 추가 매수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으니까.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3월 한 중순부터 3월 한 25일 막판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떨궜잖아요. 예. 떨궜던 날의 이유를 계속 생각해보면 트럼프의 관세 발언 때문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때문에 뭐 갑자기 러트닉 장관이 또 관세 세게 때릴 거다 뭐 이런 발언 그 다음에 상호 관세가 아니라 보편적인 관세로 할 거다라는 반응 때문에 쭈쭈쭉 내려왔잖아.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 입장에서는 내일 새벽이면 해결이 된다. 하나 해결된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 이제 11시에 뭐 확정이 나겠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확정이 나겠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겠죠. 이게 인용 기각은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자, 목요일날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벗겨지고요. 금요일날 우리나라만의 불확실성이 벗겨지면 시장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은. 그게 아마도 시장이 얘기해주기 전에 얘가 먼저 얘기해줄 거예요. 이 친구가. $1 환율이. 혼자 많이 올라가 있죠. 오늘 좀 조정받는 거 보이세요? 오늘 좀 진정하는 거 보이세요? 요걸 제가 쪼개드릴까요? 잠시만요. 요게 오늘부터거든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각도 세게 떨어지죠? 예. 어저께 그 탄핵 그 심판이 난다라고 발표가 딱 나자마자 쭉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좀 올라온 거 제가 아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밤에도 야간 선물 시장이 열리거든요. 달러는.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잠을 잘 설쳤는데 오늘 아침에도 좀 올라가다가 얘가 떨구는 걸 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언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많은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610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1200종목 가까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당연히 관세 그 다음에 당연한 우리만의 탄핵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밖에 없다. 그러면 내일은 떨어져도 내일 같은 정도에는 분명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온다. 2500 내일 깨질 거 아니에요. 상호관세 뭐가 나오던 간에. 자동차에 세게 때려서 자동차 주들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수가 좀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이 키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거래 상위 종목인데요. 뭐 없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동신건설, 에이텍, 그 다음에 모티브링크, 형지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형지글로벌까지 다 보시면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 관련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무조건 일어날 것이고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뭐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요즘에 저도 가만히 있으면 여론조사 전화가 무지 많이 오는데 여론조사에 나오면 뭐 지금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랑 어깨를 견줄 만한 여당 대표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시장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와서 거의 당선까지는 아니지만 대선에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빈 털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5천억 정도 담아주고 있긴 한데 아마 이런 분들이 이제 강심장인 거죠. 내일 상호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시장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데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주식시장을 볼 때 항상 리스크 알고 있는 리스크까지는 좀 눈에 보고 넘어가자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나오는 상호관세의 그런 내용까지는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만 오늘도 좀 잘 버티고 내일까지만 좀 잘 버틴 다음에 시장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은 정치 테마주로 시작해서 정치 테마주로 끝났으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